안녕하세요. 인사이트TV 연예의 기술과 함께하는 저는 연예 컨설턴트 송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 마련이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나한테 돈을 쓰나 안 쓰나? 뭘 사주나 이런 거? 아니면 대놓고 물어볼까요? 야, 너 나한테 관심 있어?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 단어 수를 세알려 볼까요? 나는 9개, 얘는 15개. 저는 심리학자나 독심술사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연애 관심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간단하게 이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질문법으로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일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무관심일 때는 내일은 좀 다음에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기분인 거예요. 지 기분 내키면 만나겠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럼 관심 있을 때는 어떨까요? 내일은 좀, 그럼 월요일은 어때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다음에 우리 커피 마셔요. 자기 기분 내키면 만나겠다. 기분 내키면 만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관심이 없으면 아무거나 먹어요. 왠 줄 알아요? 아무거나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괜히 맛집 찾으러 간다고 막 멀리까지 가고 그러면 완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왕 나온 거 좀 비싼 거를 먹자. 이왕 나온 거 꾸미고 나왔는데 그럴 때는 생선회 또는 꽃등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싼 걸 시킨다 너무.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관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잘 먹어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잘 먹으니까 괜찮아. 당신이 좋아하는 걸 먹겠다라는 거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무관심일 때는 그냥 그냥 이것저것? 왜냐면 이 사람과 더 공감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취향을 숨긴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어떤 본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어떤 바람으로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를 좋아하면 얘도 영화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다면 관심이 있을 때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쇼팽 아세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반응이 왜 이런가요? 쇼팽 아세요? 왜? 지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관심 있을 때는. 상대가 쇼팽 몰라. 관심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팽 아세요? 아니면 줄리 런던. 모르는 거다. 줄리 런던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왜냐면 몰라 이러면 이러면서 설명해 주면서 점수를 또 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거 대답하기보다 이것도 하나 기술이겠죠. 자, 요런 몇 가지 질문만으로 아주 소프트하게 상대방의 어떤 관심 유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추리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관심이 있다면 장르를 얘기하기보다는 품목을 얘기를 하겠죠. 뭐 좋아하세요? 한식이요. 이게 아니라 뭐 좋아하세요? 비빔밥이요. 네. 그리고 미정보다는 확정을 짓겠죠. 우리 다음에 봐요. 이게 아니라 월요일날 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뭔지 알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첫 번째 시간 제가 뭐가 중요하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가 아무리 관심 있는 태도를 보여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관심이 없겠지라는 거기에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여기 손가락 하나 다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상대가 관심을 보여도 그걸 관심의 신호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거는 어떤 연애술사의 어떤 경험에서만 나오는 남자가 여자가 내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건 솔직히 내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푸는 그런 게 아닌데 오늘 특별히 연애 기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호응을 잘해줘서 맞장구를 친다거나 지나가면서 어제 뭐 했냐? 뭐 이런 거. 나한테 연락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연락할 때 걱정해주거나 문자를 안 씹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할 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걸어주고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을 보내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건. 근데 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너 따위에게는 나는 예의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말이야. 나한테 얼마나 예의를 지키는지를 우선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또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카카오톡 세대들은 문자로 밀고 당기기를 하거나 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뜨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밀고 당기기는 이 상대에게 아쉬움을 줘야 되는데, 이걸 확인한 걸 아는데도 답장이 안 오면 그 분노하게 되거든요. 이건 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남자분들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화장실 갈 때 잘 보는 거예요.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왔을 때 얼굴이 더 하얘져 있거나 아니면 입술이 더 반짝거리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거든. 왜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두드린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자, 그럼 남자분들은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은요, 관심 있는 사람 앞에 되게 유치해진단 말이야. 예전에 저는 마라도나였다고 허풍을 치거나,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예요? 아, 저는 승무원이에요. 그럼 비행기 몇 번 타보셨나요? 이런 옳토당토 안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건 거야. 왜? 이성을 상실한 거거든. 맞잖아요. 승무원인데 뭐 비행기 몇 번 타보셨나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를 먹는 속도도 관심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되거든요. 자, 너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손이 자꾸만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요. 물 뜨러 가야 되고. 저는 커피를 2잔이나 마시는 여자분을 봤어요.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얘 나한테 완전히 넘어갔구나. 그리고 흡연자 같은 경우에 이 A라는 담배를 처음 만났을 때 피고, 두 번째 만났을 때 B를 담배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여자는 알아봐요. 여자들은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이 상대가 뭘 하고 나왔는지를 보기 때문에 담배 바뀌셨네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디테일해지면서 엉뚱해. 남자는 엉뚱해져. 이상한 사람이 돼. 여자는 디테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요, 정말 명백해요. 관심이 있으면 아예 관심 있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잠수함이 돼버려. 잠수를 타게 되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진정한 유혹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에 물음표를 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문자 몇 번만 씹어줘도 아웃 다 하는 거야, 아웃. 그 정도 마음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저는 무관심을 증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 착각을 했거든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일부러 튕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보이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나 없나? 뭐 문자 수 이런 거 막 새알리고 친구한테 문자 판독 의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를 관심을 가질까를 더 궁금한 사람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몇 가지 질문만으로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있다면 장르를 얘기하기보다는 품목을 미정보다는 확정을 짓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가 관심 있는 태도를 보여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태도에 대해서 남자는 엉뚱해, 여자는 디테일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나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관심을 가질까를 더 궁금한 사람이 된다면 첫 데이트. 여러분들의 첫 데이트 목적은 뭔가요? 이 연애 초보들은 첫 데이트의 어떤 목적 자체를 상실한 채 만나는 거예요. 첫 데이트의 목적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탐색과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공중전화 시대 때는 한 두세 번까지는 더 만나보거든요. 근데 스마트한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빨리 파악해야지만 자금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첫 데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트 코스 짜는 법. 자, 장소는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상대방 집과 너무 먼 거리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가까울 수 있는 중간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겠죠. 그리고 연애 초보들이 가장 크게 이렇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백화점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특히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기다리기가. 그래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자, 시간대. 연애 초보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조차 몰라요. 예를 들어서 2시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2시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 식사 시간까지 뭘 할까요? 커피를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대, 예를 들면 4시 정도가 딱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식사부터 할 수 있는 시간대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음식 먹는 모습이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데이트 코스를 짤 때는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코스는 랜덤인데 이왕이면 술을 목적으로 마실 수 있는 어떤 술집보다는 대화가 목적이 되어야겠죠. 되도록이면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리고 그렇게 취하지 않는, 안주가 목적이지 않는, 상대방이 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점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애 초보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식점 또 난이도가 있어요. 첫 데이트에서 음식점 난이도 상, 한식이에요, 한식. 왜 한식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냐면 한식은 국이나 찌개를 먹게 되는데 안 친해, 둘이. 근데 같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난이도는 뭐냐면 중식과 일식이에요. 근데 중식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아서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선호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물어봐야겠죠. 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게 뭘까요? 첫 데이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음식이 스파게티예요. 왜일까요? 가장 먹기 쉽고 남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연애 초보자들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첫 데이트를 만날 때는 먹기 위해서 만나는 목적인가요? 아니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음식보다는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간소하게. 다음으로 첫 데이트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첫 번째, 오늘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스타일. 특히 남자들은 헤어스타일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계속 거울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같이 위축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내 헤어스타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한 가지 단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데이트를 실패할 때마다 쌓였던 위축감. 얘가 또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도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 사줬지만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첫 데이트는 그 사람과의 첫 데이트지, 예전 사람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래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다 망한다니까요. 연애는요, 사랑은 항상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더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면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걷는 거부터, 앉는 거부터, 표정 자체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는 또 더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실수는 다들 눈 감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보여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에 시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첫 데이트를 임할 때는 이 3가지를 항상 잊고 그 상대와 대면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다운 모습으로 나의 매력을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저는 연애를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연해져야지만 그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건고요. 자기 자랑만 들어보는 진짜? 좀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주로 할 때. 배려 안 하고 센스 없게 하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패션? 말도 잘 안 하고 표정이 단답인 사람. 사람 만나면 막 대놓고 짜증낼 때. 자기 자랑 심한 사람. 스킨십을 거부할 때. 매력이 없다. 아, 이상한 거야. 첫 데이트의 본격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제가 처음에 어디서 만나라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라고 했잖아요. 절대 스피커 자리는 피하고 창가 자리는 피해야 돼요. 여자는 항상 벽을 등지세요. 왜? 자기만 바라보게 벽을 딱 등지면 남자는 벽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여자분과. 근데 남자가 벽을 지잖아요, 등에. 그러면 오만때만 여자들 지나가는 거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눈 돌아갈 사람 뭐 어디 앉으나 같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거거든요. 나한테 5%만 더 집중을 했었더라면 나의 이런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릴 때 멀뚱멀뚱하게 휴대폰 뭐 이상한 어플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내면의 내숭을 한번 떨어보세요. 내면의 내숭. 책을 이렇게 탁 읽고 있는 거예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먼저 문을 열어줘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기술이 하나 있어요. 너무 남자가 분위기 좋은 데를 여자를 데리고 가면 여자분들이 되게 의심을 해요. 누구랑 여기를 왔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여자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기고 싶으면 남기셔도 돼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데이트에서 정말 자기가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아주 이거 유치한데 휴대폰을 오픈해 두는 사람과 가방에 넣어두고 전화가 올 때마다 받으러 나가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휴대폰을 오픈하고 있어도 이 액정이 큰 휴대폰 있잖아요. 이걸 액정을 바로 하는 것과 이걸 엎어두는 것과도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항상 오픈해요.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시간차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연애 고수만이 알고 있는 기술인데, 스스로 시간을 딱 정해두잖아요. 저는 오늘 10시까지 들어가 봐야 해요 라고 딱 그은 다음에 9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쉬움을 심어줄 수 있고,
11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풍족함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 아쉬움과 풍족함을 내가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기술은 뭐냐면 첫 데이트를 할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가 봐야겠네요 라고의 어떤 차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데이트에서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도 말이죠, 상대가 자신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 많은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웃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냉혹한 현실인 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매력을 보여줬지만 상대가 내 차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나는 아웃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데이트에서 대부분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어필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게 뭔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하지만 진정한 유혹자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상승된 가치를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 상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그래요.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이 친구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일깨워 준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유혹할 수 있는 유혹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